스마트홈에 새로운 스마트 디스플레이 2대를 드렸습니다. 바로 SK텔레콤 누구 네모 그리고 구글 홈 허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래생활백서 스마트라이프의 황준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한국에서도 이제 스마트 디스플레이 제품들이 쏟아져 나올 기미가 보여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러한 터치식 스마트 디스플레이가 있으면은 정말로 편리한지, 뭐가 좋은지, 그리고 AI 스피커와는 뭐가 다른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또 아마존 에코쇼, 구글 홈 허브, 누구 네모 이런 제품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에코쇼는 제가 2년 전에 이미 리뷰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두 제품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도 간략하게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일단 말씀드릴 거는 앞으로는요, AI 스피커는 사실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은 가격이 조금 비싸진다는 단점 빼고는 나쁠 게 전혀 없습니다. 일단 디스플레이로 정보를 바로 볼 수 있잖아요. 날씨를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음성과 이렇게 디스플레이 화면으로 바로 알려주니까 훨씬 편리하고요. 영어를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철자를 디스플레이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환율이라든지 각종 정보들을 바로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AI 스피커보다 확실히 편리합니다. 자, 그리고 음악 감상할 때도요, 이제는 이 화면에 재생되고 있는 노래의 정보들을 띄워두기도 하죠. 자, 그리고 심지어 가사도 볼 수 있고요. 또 한번 터치하게 되면은 일시정지, 다음 곡, 아니면은 음량 조절 다 터치 스크린으로 할 수 있다 보니까 전보다 훨씬 편리해요. 자, 그리고 이런 스마트 디스플레이, AI 스피커보다 음질이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음질은 더 좋아졌어요. 특히나 SK텔레콤 누구 네모 같은 경우에도 아래 보시면 지금 JBL 스피커가 탑재돼가지고 전 제품보다 훨씬 음질이 좋아졌고요. 훨씬까지는 아닌데 좀 좋아졌고요. 또 구글 홈 허브 같은 경우에도 음질이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음질이 나빠지지도 않아서 음악 감상용으로도 훨씬 좋다는 겁니다. 또 이 지금 대기 화면 보시면요, 제가 구글 홈 허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전시회 돌아다니면서 찍어놨던 사진들을 계속 재생하게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디지털 액자처럼 쓸 수도 있고요. 또 이쪽에 누구 네모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정보들이 있잖아요. 날씨, 미세먼지 농도,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띄워주다 보니까 언제든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바로 볼 수 있다라는 대기 화면에서의 장점들이 또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터치형 스마트 디스플레이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AI 스피커와 다르게 보통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왜냐면 터치가 가능하기 때문인 거죠, 정말로. 그래서 보통 두는 위치가 침대 머리 맡이라든지 아니면 내 작업실 책상에서 컴퓨터 옆에 두는, 손이 닿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둔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밤에 잘 때 이 조명, 디스플레이 불빛 때문에 밤에 방해받을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둘 다 조도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방불이 어둡게 되면은 이 디스플레이도 자동으로 어두워지기 때문에 수면에 방해를 준다든지 그런 점은 전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자, 그러니까 유일한 단점이라고 한다면 가격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이 그렇게 많이 비싼가 하면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요번에 새로 나온 SK텔레콤 누구 네모와 같은 경우에는 약 20만원, 19만 9천원에 지금 팔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구글 홈 허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구로 구매했는데 그 사이트들 굉장히 많거든요. 한 13만원 정도에 산 것 같으니까 AI 스피커와 그렇게 큰 차이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AI 스피커는 살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각 제품의 특징들을 간략하게 알아볼 텐데요. 자, 먼저 SK텔레콤의 누구 네모의 경우에는 첫 번째 특징이 바로 키즈 친화적인 제품, 아이들 용도라는 거예요. 일단 이 제품을 사시게 되면은 핑크퐁 인형을 함께 보내주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디스플레이로 영상을 재생해 주는데 어른들이 볼 수 있는 영상은 아직 없어요. 대신에 뽀로로라든지 아이들 영어 학습, 아니면 게임 같은 것들이 재생이 됩니다. 나중에는 어른들도 볼 수 있는 영상 나오겠죠. 하지만 아직은 아니라 지금은 거의 보모 역할을 하는, 아이들과 놀아주는 역할로 많이 중점을 둔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보시면 여기 이 제품은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카메라 용도는 화상 통화는 아직까지 안 되고요.
아이들이 게임을 할 때 뭐 자기 사진 캡처하는 용도 아니면은 아이들이 너무 이 제품에 가까이 와서 영상을 보면 눈 나빠지니까 그럴 때는 카메라가 아이들 얼굴을 확인을 해가지고 좀 멀리 떨어지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온다고 해요. 자, 그런데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저는 얼굴이 커서 그런지 그런 영상이 그 메시지가 나오진 않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용도로 일단 활용이 되고 있고, 참고로 구글 홈 허브에는 카메라가 아예 없습니다. 아무래도 사생활 침해 문제를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영상 통화 기능을 원하신다면 절대로 이 제품 구글 홈 허브는 사시면 안 되고, 누구 네모 같은 경우는 추후에 화상 통화 용도로도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달려 있으니까 사생활 침해 걱정이 또 될 수 있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보시면 여기에 자석 커버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가려두고 싶으면 이렇게 자석으로 붙여두면 되고, 카메라 쓸 때는 옆으로 이렇게 옮겨 놓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요거는 참 아이디어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이상하게도 SK텔레콤 분들은 무드 등을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누구라든지 누구 캔들 그리고 누구 네모까지 무드 등 기능이 꼭 들어갑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리야, 무드 등 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드 등 기능이 있다는 거. 하지만 구글 홈 허브에는 무드 등 기능은 없습니다. 네, 이번에는 구글 홈 허브의 특징 간략하게 알아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그 이름답게 스마트홈 허브의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스마트홈 기능들이 이렇게 바로 떠요. 그래서 조명이라든지 뭐 카메라라든지 다양한 것들, 연동된 제품들을 바로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데, 또 아마존 에코쇼와 다른 점이 뭐냐면은 아마존 에코쇼는 연결된 스마트 기기들 그냥 목록이 아니라 이렇게 쭉 나열해버립니다. 분류 없이. 근데 얘는 공간별로 아니면은 제품별로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해주게 되니까 스마트홈을 제어할 때는 굉장히 편리해요. 음성 명령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바로바로 터치해서 불 끄고 카메라 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편리한 순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해외에 사물 인터넷 제품들 직구하셔가지고 우리 집을 스마트홈으로 꾸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구글 홈 제품 괜찮습니다. 구글 홈 허브 상당히 괜찮고요. 반면에 누구 네모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래로 내린다고 하더라도 뭐 스마트홈 제어 기능은 아직까지 들어있진 않아요. 뭐 나중에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근데 사실 뭐 국내에서 이 스마트홈을 꾸미시는 분들이 SK텔레콤 누구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누구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음성 명령을 통해서 얘한테 그 제어를 하는 수도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특징은 뭐가 있냐면요, 이 구글 홈 허브의 경우에는 유튜브 영상이 재생이 됩니다. 얘는 유튜브 영상 재생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유튜브 영상을 음성 명령으로 해서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사실 유튜브 영상 얘로 잘 볼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 왜냐면 스마트폰으로 보거나 요즘 TV로도 이제 많이 유튜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로 볼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얘는 이제 키즈 컨텐츠가 나오다 보니까 아이들은 그냥 얘한테 맡겨버리고 어른들은 스마트폰이나 TV로 뭐 다른 거 보는 용도, 이런 식으로 쓰면은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키즈에만 집중을 한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얘는 또 구글 제품이다 보니까 구글 포토랑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최근에 찍은 사진을 보여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찍은 바다 사진 보여줘, 아니면 내 여자친구 사진 보여줘, 내가 일본에서 찍은 사진, 홍콩에서 찍은 사진 보여줘 하면은 알아서 구글 인공지능이 그걸 분류해가지고 자동으로 보여준다는 거, 그 점이 상당히 유용합니다. 자, 반면에 누구 네모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찍은 사진 아니면 내가 선택한 사진을 띄워둘 수 있는데, 이제 어플에서 최대 20장까지 이제 선택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구글 포토처럼 막 자동으로 내 사진을 찾아주고 그런 기능은 일단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 네 번째 특징을 또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제가 전에 쓰던 구글 홈 AI 스피커 제품 있잖아요. 걔랑 그룹을 지어서 양 스피커에서 동시에 음악 재생을 하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양쪽에서 소리가 나다 보니까 소리가 굉장히 음악이 빵빵하게 들리거든요. 두 제품의 스피커만 비교를 해보자면은 스피커 자체는 얘가 훨씬 나아요.
그래서 한 대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게 낫지만 얘는 다른 누구 제품들과 연동이 돼서 소리는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없었거든요. 근데 얘는 가지고 있으면 있는 대로 걔네들 다 그룹 지어 가지고 소리를 한꺼번에 낼 수 있다 보니까 넓은 공간이라면은 오히려 얘를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오늘 이 터치형 스마트 디스플레이 두 제품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 구글 홈 허브의 경우에는 한국어 지원이 안 돼요. 한국어로 뭐가 뜬다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로 정식 출시됐을 때 구매를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제가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구글 어시스턴트 한국애랑 미국애랑 성능이 달라요. 미국에는 굉장히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똑똑한데 한국어로는 기능이 상당히 제한되고 말도 잘 못 알아듣습니다. 자, 그래서 구글 홈 제품들을 쓰시고 싶다면은 제 생각으로는 그냥 영어로 쓰시는 게 낫고요. 그냥 한국어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국내 제품 사시는 게 나아요. 자,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시작인 거고 국내 제조사 통신사에서 계속 스마트 디스플레이 제품들 나올 거거든요. 어떤 차별점이 있을지 그것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재미난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과연 네이버에서 스마트 디스플레이가 나오게 된다면은 그 대기 화면에 뭐가 떠 있을까요? 과연 실시간 뉴스라든지 실시간 검색어 같은 것이 띄워 놓을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해요. 왜냐면 네이버라는 포탈이 국내 최대이자 한국 사회의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그 대기 화면의 중요성도 클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카카오에서 또 스마트 디스플레이가 나온다면은 카카오 메신저, 국민 메신저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지, 또 카카오의 귀여운 캐릭터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저는 한번 기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왜냐면은 해외에 미국 아마존 에코쇼라든지 구글 홈 허브와는 다른 차별성 있는 컨텐츠들을 담아 놓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국내에서는. 그래서 한번 저는 기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는 AI 스피커가 아니라 스마트 디스플레이 시대예요. AI 스피커는 이제 귀와 입만 있는 인공지능 로봇이었다면은 얘네들은 이제 얼굴까지 생긴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진화는 계속되겠죠. 이동형 제품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홀로그램형 제품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각종 다양한 제품들로 나올 거고요. 또 이러한 제품들이 지금 집에 이제 들어가고 있지만 다음에는 차 안에도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사무실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각종 장소에서 이제 대화가 가능하고 터치가 가능한 스마트 디스플레이 제품들이 곳곳에 탑재가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의 미래 생활에는 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인간관계는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을지, 생활은 더욱더 편리해질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미래 생활을 먼저 체험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정보, 재미난 정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ake your futures. 미래 채널 MyF.